자, 이제 우리가 데피니션 58에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라는 게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우리가 회귀 분석에 관련된 우리가 책을 보면 나오는데, 자, 요 놈이 그죠?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여기에 오차항 엡실론을 얘기했죠. 오차항 엡실론을 수반하는 자, 모집단의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다. 자, 그래 놓고 그 모형의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답니다. y 이꼴 알파 플러스 베타 x. 자,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엡실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이랬을 때에 요 알파 베타는 각각 미지의 절편과 기울기 모수이며, 자, 이 말은 요 알파 베타 값은 실제로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알파 베타를 실제로 구하려면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모집단의 단순 회귀 모형이라고 했을 때에 이 모형은 이론상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구할 수 있는 모형은 아니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 모집단을 다 조사해야 나오는 거인데,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가 이 모형은 우리가 모형으로서 가치가 있고, 실전에서는 요 알파니 베타니 이런 값들은 우리가 추정해가지고 표본 데이터로부터 추정해가지고 무슨 말이겠죠? 추정해서 우리가 추정해서 요 그죠? 모형을 적용하는 거지 이 자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론상 그렇다는 거지 알파 베타는 알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선형,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모형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답니다. 그 첫째 전제는 여러분들이 요 놈이 하나의 전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 회귀 변수 x는 자, 고정된 수학 변수다. 자, 무슨 변수다? 자, 수학 변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x가 수학 변수다라고 이렇게 표현됐다는 말은 뭐가 아니다는 얘기냐면 요놈이 확률 변수가 아니다는 거죠. 확률 변수가 뭐다? 아니다. 그러니까 요 선형 회귀 모형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 회귀 변수 x는 자, 요 y는 확률 변수고 요 엡실론은 확률 변수인데 요 x는 확률 변수가 아니고 수학 변수라고 가정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회귀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럼 항상 이 회귀 변수 x는 확률 변수가 아닌가? 그렇진 않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요놈이 확률 변수인 경우도 나온답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냐면 요 회귀 변수 x가 원래가 태생적으로 확률 변수가 아니든지 혹 확률 변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단 확률 변수가 아닌 수학 변수로 보겠다는 게 첫 번째 가정이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여기서 요 x는 뭐다? 확률 변수가 뭐다? 아니다. 무슨 말이겠죠? 확률 변수가 요놈이 아니다. 수학 변수라고 보겠다. 설사 확률 변수가 온다 하더라도 확률 변수라고 보지 않고 수학 변수로 보겠다는 게 지금 요 선형 회귀 모형의 첫 번째 여러분이 가정이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정은 소위 오차항 엡실론, 즉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랜덤 오차라고 부르는데 이 랜덤 오차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엡실론의 평균이 제로고 그리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일정한 요놈 상수값이랍니다.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 뭐다? 요 자체가 이 엡실론 자체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요 두 번째 또 가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단순 선형 모형을 요렇게 오차항 엡실론을 포함한 요렇게 선형식으로 표시했는데 무슨 말이겠죠? 요 놈은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요 x는 확률 변수가 아니고 수학 변수로 보겠다는 가정. 그리고 요 엡실론은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죠? 가정. 즉, 요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상수값이라면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랜덤 오차의 값들, 이 i와 이 엡실론 i와 엡실론 j라고 하는 것은 또 뭐다? 서로 독립이라는 것도 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이 i에 대해서 뭐다? 여러분,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 이것도 가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엡실론 1의 평균이 제로고 엡실론 1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일 때에 엡실론 1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을 때에 엡실론 1의 분산값이나 엡실론 2의 분산값이나 엡실론 i 모든 i에 대해서 등분산, 즉 동일한 분산을 즉 가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왜 여기에 오차항을 이렇게 수반시킨 모양으로, 물론 정인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긴 하겠지만은 왜 단순 선형핵이 모형에서 오차항 엡실론을 우리가 수반을 시키는가? 그것은, 자, 우리가 이 종속 변수 y라고 하는 것은 요 x값이 이렇게 특정 x값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자, 우리가 소위 요놈이 없으면 일종의 요놈의 핵이식이 되는 거죠. 요놈이 없어지면. 그러면 요 핵이식에서 x값이 일정한 x값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항상 y값이, 그쵸? x값이 특정됐을 때에 y값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에어컨 판매 대수도 얘기해 봤는데, 예를 들어 최고 온도가 28도일 때에 에어컨 판매 대수가 290대다. 그러면 최고 온도가 28도일 때 에어컨 판매 대수가 항상 290대인가? 그렇진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고 온도는 228도라고 딱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무슨 말이겠죠? 그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또는 이 X 말고도 다른 복잡한 상황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똑같은 28도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이 이제 서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죠? 서울이냐 지방이냐도 분명히 어떠한, 그쵸? 비록 변수로 잡지 않았지만은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보면 동일한 최고 온도가 28도다 하더라도 이 종속 변수 y값, 즉 에어컨 판매 대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서로 다른 값이 나오게 되어 있답니다. 무슨 말이죠? 꼭 290도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290대가 판매 대수가 290이 된다는 보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분명히 차이가 생길 건데,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가 엡실론이라는 오차항을 여기다 붙인 거랍니다. 랜덤 오차를.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 오차는 어떤 가정이냐면 평균제로 분산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얘네들의 그 오차 값들 간에는 서로 독립이고, 요 오차는, 그렇죠? 요 모든 i에서 등분산을 가진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요 x는 확률 변수가 아니고 수학 변수라고 했죠. 그러면 확률 변수 입장에서는 요 놈은 상수 취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런데 요 놈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지금 뭐다? 확률 변수죠.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다가 적당한 요 첨가된 알파 플러스 베타 x라는 값을 더한다 그래도 요 전체가 y 역시도 동일하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얘기가 지금 선생님이 요 1번에 나와 있답니다. 여러분들 책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선생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책을 읽고 고민할 시간을 완벽하게 들어줄 수 있답니다. 자, 엡실론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가정했다는 거죠. 통계학자들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의 평균은 제로고, 자, 엡실론의 평균이 제로다는 것은 이 요 y 역시도 확률 변수라고 그랬죠. y 역시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된다. 왜? 엡실론이 정규성을 가지면 자동으로 엡실론에다 적당한 요만큼을 더해도 더한 y 역시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y의 평균이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y의 분산은 역시 엡실론의 분산과 동일하게 시그마 제곱이다. 요 놈은 우리가 왜 그런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y의 지금 뭘 구하라? 기대값을 구해보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엡실론의 기대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확률 변수는 요놈만 변수고 요 나머지는 확률 변수 입장에서는 상수 취급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 x는 그대로 나오고 엡실론의 이만 생각하면 기대값만 생각하면 되는데 엡실론의 기대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 x라고 하는 것이 요놈이 바로 요 종속 변수 y의 기대값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분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 y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y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엡실론의 분산인데 분산을 계산할 때는 요 더해진 상수값은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 그랬죠. 그럼 결국 요놈은 엡실론의 분산인데 요놈이 바로 엡실론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자, 결국 이제 요 y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y도 확률 변수이고 평균이 요만큼 분산이 요만큼 되는 무슨 분포?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